그래서 세배 주시면 멈추려고. 대변 이게 필요 없나?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대변인실 미디어 협력 팀장입니다. 2020년 6월 1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는 유펜호 환경조사 담당관이 영풍 석부 제련소 특별점검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에 대해, 두 번째는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이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사냥 3년 연속 건식 성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유펜호 환경조사 담당관의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환경조사 담당관 이fun입니다. 오늘 영풍 석부제련소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동산국도 동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특별점검은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환경 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총 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총 7개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인 입자상 물질 저장 시설과 아연 정광 용해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 사용하였으며, 아연 정광 분쇄 시설과 저장 시설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사용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아연 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서로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목슬고 닳아 그 틈으로 방사나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오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환경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장에 지하수 오염 방지 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 후진에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108개 조사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 후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는 특정 수질 오염물질이 공공 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의 집수정과 양수 펌프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소하여 황산 제조 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를 위반하였으며, 적산 유량계를 확인한 결과 총 94,878 세제곱미터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불법 취소한 하천수를
방산 제조 공정에 사용한 것을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운영 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도 위반하였습니다. 아울러 빗물 저장 시설의 빗물을 제조 공정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 2도 위반하였습니다. 이번에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석포제련소 부진의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 이행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오염 토양 1992 세제곱미터를 토양오염 발생 해당 부진에서 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 발생 지역 바뀐 제3공장 부지에 반출 정화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3, 제3항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2공장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2015년도에 실시하면서 본광석 운반 및 계량 과정에서 공장의 전체 부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 지점을 자진 신고한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곳까지 땅을 파내어 조사해야 하나 지하 3m까지만 조사하여 오염 토양의 양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화군에서 지난해 6월 5일에 승인한 1, 2공장 오염토양 정화 계획서에 따르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오염토양을 파내어 반출 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장 부지에 대규모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토 불착 과정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의 한계를 보여 정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기물 분야에서도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방산제조시설인 배서로 상부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장 일반 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공안군의 조치를 의뢰하였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장 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일선 지자체가 토양 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 협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향후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서 주로 점검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또 그간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사항에 대해서 물환경정책국에서 좀 추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인 6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행대회 오셨고요. 노승희평입니다. 영풍 석포제열소 대책 관련해서 추진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개요인데요.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를 해서 1970년부터 아연 제련을 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이 지역에 입지를 한 이유는 1970년대에는 이 지역에 금속 광산들이 많이 입지를 해 있었고 여기에서 아연 정광을 조달을 해서 제련을 하기 위해서 입지를 했었고요. 다만 금속 광산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후에 지금 대부분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영풍 석포 제련소에서 사용하는 원료 아연 정광의 대부분은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속 광산은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폐광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 석포 제련소의 생산 규모는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증가를 해와서 현재 약 34만 톤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재련 과정에서 이 문제점인데요. 이제 원료인 아연 정광에는 카드뮴이 불순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련 과정에서 이 카드뮴과 황산을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제품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설의 노화로 인해서 이러한 카드뮴이나 황산이 누출이 되고 토양, 대기, 수질 같은 이제 오염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제 별표의 자료 중에 이제 오타가 있는데요. 이제 아연 정광 내 혼입 2%에서 3%로 써 있는데, 이건 오타고 0.2%에서 0.3%가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재련소 주변 지역과 안동댐 상류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이전부터 이제 해당 지역에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셨고, 국회 등에서도 2014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이제 정부 합동으로 이제 7개 부처하고 3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 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이제 이 대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주민, 시민단체, 그다음에 영풍, 석고, 재련소까지 참여한 환경관리협의회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환경관리협의회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현재까지 이제 14개 분야별로 이제 조사를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중점관리 사업장인 영풍 석고 재련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 점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토양 사업장 안쪽하고 바깥쪽에 이제 토양이 오염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8월달에 정밀조사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11월달에 정화 조치 명령을 이제 공화군에서 이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토양 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하수법 위반입니다. 2019년 4월달에 저희가 석고 재련소에 대한 정밀 지도 점검을 했고, 이때 사업장 안쪽과 바깥쪽의 지하수가 이제 아주 높은 농도로 이제 오염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오염물질 누출 방지 시설 설치 등 조치 명령을 19년 5월달에 이제 했고요. 이에 대해서도 현재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환경 보존법 위반은 2018년 4월달에 폐수 불법 유출에 대해서 이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년 4월달에 이제 지도 점검을 했을 때 폐수 배출 처리설의 부적정 위반 운영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은 환경부에서 이제 경상북도에 이제 행처분을 요구를 했고, 현재 이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로 이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풍 석고 재련소는 낙동강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고요. 네, 안동호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하거리로 약 90km 정도 하류에 위치해 있는데, 안동호의 퇴적물에서 이제 카드뮴이 호소 중에서는 전국 유일의 이제 매우 나쁜 등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풍 석고 재련소의 토양과 하천에서도 중금속의 환경 기준을 초과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주 오염원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영풍 석고 재련소하고 주변 금속 광산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오염원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염원의 이제 근원적인 차단이고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이제 통합 환경 관리 제도에 따라서 비철금속 재련 업종도 2021년 말까지 통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통합 허가 시에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이제 오염 현황이라든지 이런 조사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제 오염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최상의 배출 기준 및 허가 조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오염된 그 이제 토양이라든지 지하수에 대해서 이제 신속한 환경 복원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팔광산 주변 오염 토양은 이제 광야 방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과 이제 안동호의 폐점물에 대해서는 그 현재 이제 오염원 추적 등 정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어류와 그다음에 외가리 폐사 같은 이제 원인 분석을 위해서 서식 실태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밖에 그 낙동강 상류 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다슬기라든가 어류의 생물적 현황, 그다음에 중금속 농도에 대한 정밀 조사가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련소 인근에 대구염 측정망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련소 주변 이제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15쪽 그 주요 분야 조사 결과입니다. 그 낙동강 상류 이제 환경 관리 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염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이제 분야별 조사 연구가 이제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결과들을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제 금년 말까지 그 종합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석고 재련소에 대한 통합 허가 시 그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분야 조사 결과로 수질 폐점물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이 조사 결과는 작년 11월 달에 그 이제 환경관리 협의회 그러니까 이름으로 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미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고요. 그 수질 폐점물에 대해서는 재련소를 지나면서 하천 내 수질과 폐점물에 대한 카드뮴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19년 4월달 지도 점검을 했을 때 그 재련소 내 지하수와 하천에서 이제 고농도의 이제 카드뮴이 검출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 정화 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생태계 분야는 에서도 이제 어류의 체내 중금속 농도가 재련소를 지나면서 대폭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재련소 그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간의 이제 어류의 카드뮴 농도 같은 경우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아연 농도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토양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17년 조사했을 때 그 재련소 반경 4km 내 448개 조사 지점 중에서 76.8%인 344개 지점에서 중금속 5종이 이제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현재 5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정화 조치 명령을 이제 내리고 이제 정화 진행 사항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재련소 서쪽에 있는 산림 약 433헥타르에서 이제 식생 고사가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산림청 주관으로 이제 정밀 조사를 시행을 했고 향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을 분 손 들어주시죠. NTN 이재경 기자님. MTN 이재경입니다. 그 행정처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적발된 사안들을 보니까 사안별로 그 행정처분 기준들을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봉화군이나 경북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최고 어느 정도까지 그 동의될 수 있는 그 행정처분이 있을 텐데요. 그걸 좀 다 토탈해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면서 무단 배출 조사는 왜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사 대상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조사를 해봤는데 무단 배출이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무단 배출이 있었으면 아마 3회 연속 적발로 폐쇄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풍 측에서 소송을 하고 또 경북도에서 소송을 하면서 아직도 시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번 처분은 또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종업정지에 대한 처분이었고요. 이번 사항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기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시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을 중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배출 허용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이제 과태료하고 경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정처분 사항을 보시면은 2018년이나 19년처럼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는데 2018년이나 19년보다는 좀 개선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사업장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하던 무방류 배출 시설을 이제 설치하겠다고 해서 경상북도에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변경 신고를 신청을 했고, 올 12월에 폐수 발생량의 절반, 한 800톤 됩니다, 일량. 그 양을 이제 처리하겠다고 해서 올 12월에 폐수 처리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해서 내년 3월부터 가동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폐수 무방류 시스템에 대해 정말 제대로 설치되고 향후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향후 이제 살펴볼 계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과 19년 처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지연입니다. 2018년, 19년에 영풍 관련 적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처분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인 물환경 보전법에 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조업정지 20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영풍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대구지법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원고 패소하였고 지금 2심이 대구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년도에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에 관해서는 19년 4월에 환경부가 경북도에 처분을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가 법령 해석상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1년간 처분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한국경제 고은석 기자님.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좀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랑 해석상 견해가 달라서 저번에 이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초과부과금 얼마 정도로 추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기부처 부담금은 제가 경상북도에 지금 부과를 의뢰한 상태고요. 현재 경상북도에서 부과금을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해석사항은 처분에 대해서 우리 수의관을 다만 이번에 저희 적발된 건들은 경고라든지 부담금 부과,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사항이라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SBS 이용식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한 두세 개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구 환경청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보면 이제 뭐 수질조사한 게 첩보 재료조사 한 거죠, CTO가. 그리고 재료소 측이 수질조사 한 건지, 그렇게 오염 방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뭡니까, 한 6개월 뒤에 수질조사를 한 걸로 나오는데, 그럼 오염 방지 명령은 명령 내용이 뭐였고, 이행을 제대로 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참고 자료를 보면, 참고 1, 14페이지에 보면, 대변서 하류지역 주민들 건강량 예비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이 하류지역이 섭포대변에서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건강량 예비조사는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럼 대변서 두구 근방에 사는 그 인접한 섣불 일대 주민들에 대한 그 건강 영향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한 7년째 어떻게 보면 참 막무가내식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조사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환경부가 아까 노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뭐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반복만 되는 건데 정말 영풍 재련소가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법준사의 의지가 없는 거죠. 아니면 진짜 무슨 그 재련소에 내부적인 뭔 이유가 있는 건지. 환경단은 임원까지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는 도대체 뭔 이유가 있는지 계속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통합환경관리제를 해서 정말 그러면 제어가에서 허가를 제어가를 내주지 않을 정도의 뭐 강한 이런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거죠, 환경부에. 그래서 궁금합니다. 뭔가 좀 메시지가 제대로 안 갔기 때문에 또 손방망이 처벌이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첫 번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관정들을 무허가 관정들을 52개를 저희가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 상태를 조사를 저희가 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사 업체에서 이제 108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하대뇽 같은 경우에는 108개 모든 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소도 46개 지점, 그 다음에 납도 50개 지점, 크롬도 53개 지점에서 다 전반적으로 지하수 오염 대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추가적으로 현재 이제 공공수역의 유출량을 특정을 현재 지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도 이 공공수역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차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었고요. 현재 지하수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 지하수가 외부로 이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을 내렸고요. 사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염방지 조치는 이제 사업자가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사업장 내에 오염물질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밖에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하천수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영풍에서 이제 별도의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의 용역을 이제 의뢰를 해서 지금 매월 사업장 내외의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사 결과는 영풍이
그 대구지방환경청에 보고를 하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적정할 경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영풍이 하고 있는 것 외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별도로 침출수 영역을 통해서 이제 또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지하수가 이제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1공장을 쭉 따라서 이제 차수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이제 하류 지역 주민에 대한 이제 건강영향 조사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이제 재련소가 위치한 이제 석포변, 그다음에 그 하류 지역인 소천면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체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중 중금속 농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금속 농도를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석포면 지역 주민의 그 이제 체내 중금속 농도가 대조군, 그러니까 하류 지역의 이제 소천면이라든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높게 나온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 초기 조사에서는 이제 중금속 농도가 높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이제 암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이제 유발된다라는 정도까지는 그 전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검토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통합 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허가를 할 때는 이 부분,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이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어야 이제 통합 허가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아직까지 지금 그러니까 원래 기한은 21년 말인데 아직 그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 통합 허가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해서 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사수막 아까 지하수 오염 방지 명령을 냈고 사수막 설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행하지 않았다고. 왜 그랬을 때 어떤 그 조치를 더 취하는지. 그리고 이 저 수질 검사를 법에 따라 저 사업자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대기조사 역시도 자가 측정 이런 거 해갖고 얼마 측정해서 법을 대선 대비해서 있는데 이렇게 법 위반을 반복해서하는 그 회사가 여기에 돈을 받던 이렇게 회사가 제대로 된 정말 공정한 수질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108개 모든 지점에서 이 농도가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거조차도 좀 축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식이 좀 드는데요. 환경부 입장 어떻습니까? 이것도 차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분들이 하는 조사에서. 현재 지하수법상에 이제 그 위법 여부는 저희 조사 담당관실에서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사, 수사도 포함된 겁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위법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발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은 이제 사업자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그냥 사업자가 낸 것을 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이나 이런 담당 부서에서 그 수료 내지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감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공공기관에서 과거냐 이런 데 가서 다시 조사를 해봅니까? 아니면 특정 방식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검증합니까? 저희가 불시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측정 분석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 거예요? 불시 점검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사업장이 그동안에 법령을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환경관리가 이제 개선될 때까지는 좀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그 개선 여부를 좀 살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폐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9년도 사건이 있고 나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작년에 이제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과연 그러면 이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그 배출 허용내에서 배출하고 있느냐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 측정을 했는데 잘 보셨다시피 거의 대부분 다 초과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양 지하수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점검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돼서 토양 부분하고 지하수 부분을 좀 충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그 토양 오염 사실 관련해서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계획서가 제대로 되고 누가 됐는지 살펴봤는데 좀 그 부분이 많이 미심했다. 것이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장님께서 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TMS 조작을 해가지고 임원이 부족된 업체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는 업체라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환경부가 믿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이런저런 툴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대구청이 이번에 어떻게 검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값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요. 그리고 그 이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온 이것에 대해서 아직 그 검증이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서 15조 위반인 것인지를 밝혀낼 건지 앞으로 계획도 좀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그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제 검찰 송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구청에서 저희 뭐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한 여기가 저는 이거 그냥 앞에서도 계속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이 석포 재료용만 놓고 보면 공장 자체 부지가 가장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을 정화를 하려면 공장이 몇 개인데 이걸 돌아가면서 쉬면서 공장 기계를 다 뜯어내고 그 밑에도 다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비트별에 봉화군에서 승인한 오염 정화, 오염 토양 정화 계획서에 따른 공장을 가동하면서 오염 토양을 팔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 이 봉화군에서 누가 이 계획을 승인해줬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이 정도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토양 오염 정화 계획을 제대로 검토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잘 아시겠지만 봉화군이라는 지자체 자체가 이 지역에서 그 석포재련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이 지역을 머물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계획을 승인해서 이걸 가지고 한다? 이거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계획, 그러니까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계획 승인까지 모든 것들을 좀 환경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제가 문제는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가 원래 미쓰비시가 일제 강점기 때 아연 캐던 곳인 거 아세요? 일제가 그러니까 이 뒤에 원래 옛날에 연화강산이라고 하는데 연화강산이라고 해서 옛날에 미쓰비시가 여기서 아연 캐다가 해방되고 나서 얘네가 넘어가면서 이걸 연화강업에다 팔았고 걔네가 이걸 계속 아연을 캐다가 아연을 캐면서 아연을 정화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잖아요. 석고재련소잖아요. 여기가 말하자면 아연을 재련하고 나면 찌꺼기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묻혀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를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모르는데, 이 아연 찌꺼기가 묻힌 면적이 최소한 100만 평은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폐광사만 한 60개였는데요. 그 석포대에서 바로 뒤에. 이게 태백시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 강물 찌꺼기는 태백시까지 흘러보내가지고 태백시에 지금 태백시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태백시에다가 무슨 레이싱자가 나오는데 그거 지금 앞에다가 좀 아무것도 안 할걸요?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석포재련소에 물어봤더니 땅을 다 팔았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을 팔기로 하고 기부 체납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태백시 쪽으로 아마 제가 이거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싱장을 만들었는데, 저는 또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쪽에서 말하는 이 아연광산에서 나오는 이 병이 있다 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폐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 병을 유발하는 그 수많은 광물 찌꺼기들을 땅에다 묻어놓고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 아까 차가 말씀을 하셨는데 토양이 이미 오염이 됐는데 지하수 차단하면 뭐합니까?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토양이 이미 오염돼 근원적으로 여기 토양이 수십 년간 오염되기 때문에 공장 부지 자체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래요. 공장을 완전히 깨끗하게 털어버린다고 해도 다 정화시킨다고 해도 공장 주변이 이미 다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염은 그 뒤에도 무지무지 많고. 아니 저는 환경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2017년도에 환경 정화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설비 개선했거든요. 더 이상 뭐 그것도 안 지키긴 했지만 어쨌든 뭐 설비를 개선해가지고 오염물 전량 유발하지 않겠다는데 그걸 환경부가 승인을 해줘요. 승인해주고 지금 2020년이 됐는데 지금 어때요? 그 다음에 TV에서 조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아니 뭘 도대체 이번에도 뭐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 환경부가 이렇게까지 봐주는 건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환경부 장관도 있고 대구 청장도 있고 뭐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봐주는 거야?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갖고 지금 당장도 오염물질을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엄청나게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근데 이거 내버려둬요?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오염물 차단한다고 되겠냐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적인 해법만 내놔야지. 그러니까 통합허가 얘기 나온 게 2017년이에요. 통합허가 때 허가를 해가지고 아예 여기를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게 2017년인데 지금 2022년 얘기하시네. 그럼 언제 뭐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통합허가는 2021년도에 허가가 완료되고요. 그때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봉합 제 얘기는 예. 제 얘기는 다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다 기자들이 가깝게 하는 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벌금 얼마 때려봐 얘네 누가 깜짝도 안 할 거고 기껏해가 뭐 법 하나씩 얻어봐 벌금 뭐 200만 원 300만 원? 얘네가 이걸 이득 보는 게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뭐 눈 하나 깜짝해요? 뭔가 방법을 내놔야죠. 이번 보도는 저희가 4월달에 지도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또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또 그 알 권리 좀 충족시킬 거 그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보도를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보도를 하면서 좀 추가적인 이 사업장에 대해서 역사라는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또 문화계 백지구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토양 지하수 문제가 이번에 많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봉합을 해서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초지자체 2항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기초지자체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항들이 밝혀지면서 담당 과인 토양지하수과에서도 봉합원의 영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환경부가 논의는 게 지역 주민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농업용 지하수를 법사를 했는데 비소가 기준치 30배를 초과해서 폐쇄를 했대요. 근데 2017년에 나가서 다시 조사라들이 중문적인 문제가 없다고 다시 허가를 다시 써도 된대. 똑같은 지방청인데, 그러니까 뭐 그때는 국민환경관에서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같은 환경부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청에서 하는 조사도 이 사람들 이분들 여기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은 못 믿겠다고 하는데. 석포 제로에서도 돈 주고 시킨 업체가 한 조사를 이 질문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못 믿겠는데? 저는 절대 이제서 그걸 못 믿겠는데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사를 왜 이렇게 시킨지 이해를 못하게 주소에서 토양오염 조사 시키면 업체 돈 주죠. 업체 돈 주면 그 기름통에서 가장 먼 데다 찔러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게 상식이에요. 이 동네 상식이라고 상식. 토양오염 조사는 그렇게 한다는 게 이 업계 상식이에요. 하다못해 주유소 조사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할까? 돈을 얼마나 주는데? 아니 그 결과 자체를 못 믿겠다고 하면 그럼 제대로 조사를 해야죠. 기자님 좀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지금 추가 질의는 별도로 좀 받고요. 여기 오늘 두 번째 브리핑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